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2022학년도 고1 9월 모의고사 해설을 맡은 이소미입니다. 네, 9월 모의고사 보시느라 굉장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지만 쌤이 맡은 많은 학생들은 시험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꼭 풀어보시길 당부하면서 이번 총평 들어가도록 하겠는데요. 이번 9월 모의고사 체감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웠다. 하지만 까보니까 별거 아니더라. 작년과 비슷하더라. 사실 쌤이 풀어보면서 느꼈던 건데 작년이랑 너무 비슷했습니다. 문제 유형이 너무 겹쳤어요. 그러면 우리 학생들이 왜 어려워했을까? 고민을 하다가 많이들 어려워하기 시작하는 4점 문제들을 한번 비교 분석해봤는데요. 이렇게 잘 보면 너무 비슷한 문제가 많다. 특히 오답률이 1위였던 문제 유형이 똑같은 문제 유형으로 출제되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이 30번 문제 유형을 굉장히 힘들어했다는 거를 알 수가 있죠. 근데 우리가 흔히들 20번, 21번, 29번, 30번을 굉장히 어려워하는데 오답률 5위 안에 들어가 있는 문제들을 보면은 물론 29번, 30번은 굉장히 어렵습니다만 20번, 21번이 오답률 5위 안에 둘 다 들어가지는 않아요. 작년부터 계속 이래왔다라는 건 당신들께서는 앞에서는 빠르고 정확하게 풀되 남은 시간을 뒤에서 조금 투자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30번 굉장히 어려웠고 그리고 2차 함수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당연히 풀이를 할 건데 이번에 29번 3차 방정식의 두헉은 좀 공부를 했다 하면은 좀 암기할 수 있는 유형인데 왜 오답률이 2위인지는 선생님이랑 같이 문제를 풀면서 풀이 해석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9번 보시면은 선생님 방금 전에 3차 방정식의 허근이라면서요. 왜 2차 방정식이죠? 조금 있다가 3차 방정식의 두 허근 성질 이용할 건데 일단은 2차 방정식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의 서로 다른 두 근은 알파, 베타라고 했으니까 두 근 언급했다. 쌤이 항상 두 근 언급하면은 근각에서는 반드시 적어줘야 된다.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a고 알파, 베타는 a, b겠구나 이렇게 써놓고 나서 잠깐 원래 같았으면은 서로 다른 두 실근 또는 두 허근이라고 줄 텐데 이렇게 그냥 두근이라고 언급만 했다라는 건 실근인지 허근인지 안 준다라는 거예요. 조금 이따가 확인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 그리고 그 다음 2차 방정식은 두근이 알파 더하기 2, 베타 더하기 2다. 그러니까 얘도 근각계수 작성해보면은 마이너스 3a 그리고 알파 더하기 2 곱하기 베타 더하기 2 요거의 값은 3b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요거 두 개 비교하면서 a, b가 한번 바로 구해볼게요.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a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a 더하기 4는 마이너스 3a야. 그래서 2a는 마이너스 4로서 a는 마이너스 2라는 걸 알아낼 수가 있고 요거는 곱하면은 알파 베타 더하기 2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4니까 방금 전에 알파 더하기 베타는 위에서 마이너스 a라고 줬으니까 마이너스 a 그리고 알파 베타는 b라고 줬으니까 b 근데 방금 전에 a는 마이너스 2라고 해가지고 얘 같은 경우는 플러스 4 더하기 4는 3b라고 구해가지고 이 친구는 3b는 마이너스 2b는 마이너스 8이다 즉 b는 4가 되겠다 해가지고 a, b값 바로 구하고 요거 방정식 다시 써보면은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는 0이 되겠다라는 건데 사실 우리가 3차 방정식의 허근하면 가장 많이 떠오르는 형태가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과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요거 떠올릴 텐데 왜냐면 앞에 스리슬쩍 뭐 붙여가지고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요거니까 만약에 방정식 두근이라고 언급해도 여기서의 근을 언급했으니까 얘는 전개하면 x 세제곱 플러스 1은 0이어서 x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 되는 두 허근을 얘기는 하는 거고 얘 같은 경우에는 x 세제곱은 1이 되는 허근을 언급했던 게 우리가 외웠던 문제 유형인데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 요게 조금 생소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내가
우리가 문제를 이렇게 암기했던 게 아니라 정확하게 곱셈 공식을 파악하고 있다면 이 친구는 눈에 익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얘의 두근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판별식을 암산으로 하면은 1 빼기 3은 음수기 때문에 얘네들이 허근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앞에 잠깐 x 플러스 2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는 0을 함으로써 얘는 사실 x제곱 플러스 8은 0을 만족하는, 즉 뭐를 만족하는? 세제곱했더니 마이너스 8이 되는 x값이었구나 라는 걸 잡아내야지만 풀이가 가능했던 문제입니다. 이게 키포인트예요. 사실 이거 못 찾아내면 29번 굉장히 어려웠을 거고, 이거 찾아내면 이게 29번이야? 하고 의문이 들 만큼 쉬운 문제였죠. 그래서 요거 언급한 다음에 다시 앞으로 갈게요. 그럼 가보시면 알파의 n승 더하기 베타의 n승이 0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첫 번째 1차에서는 알파 더하기 베타가 뭐였다? 이거는 2였다. 두 번째 잘못만 2였다. 그리고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같은 경우에는 얘는 곱셈 공식을 이용해서 알파 더하기 베타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베타 하면은 얘 같은 경우엔 4 마이너스 b가 4라고 했으니까 얘는 마 8이겠다. 이 친구는 마 4겠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세 번째부터 요걸 쓰는 거예요.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이다. 이거를 만족하는 x는 알파랑 베타니까 알파 세제곱은 마이너스 8, 베타 세제곱은 마이너스 8 한번 써봐 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바로 마이너스 16이라고 치고 가셨어야 됐고, 4번 알파 4제곱 더하기 베타 4제곱도 마찬가지예요. 이 친구는 알파 세제곱 곱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 세제곱 베타 이런 식으로 가서 어차피 얘 마8 될 거니까 마8 알파 더하기 베타 해서 이 친구가 16이 되겠네요. 선생님 n이 4인 순간부터 양수이기 시작해요 라는 거. 근데 우리는 구해야 되는 게 자연수 n의 최소값인데, 문제는 나 조건을 보면은 차수 하나 더 올려서 둘이 값 똑같은지 보래. 그래서 잠깐 알파의 5승 더하기 베타의 5승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어차피 또 알파 세제곱, 알파 제곱, 베타 세제곱 곱하기 베타 제곱 갈 거니까 마이너스 8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 될 텐데, 이 친구는 위에다가 구해놨던 마4야. 그래서 32가 될 거야. 선생님 얘는요 얘랑 똑같지 않으면 얘랑 똑같지 않네요. 그러니까 하나 더 올려볼게요 라는 거라서 차수를 하나 또 올려보시면 알파의 6승 더하기 베타의 6승, 그러면은 또 마이너스 8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이어서 얘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8 곱하기 마이너스 16 돼서 얘는 128. 그리고 하나 더 올리면 아직도 알파의 6승의 값이랑 얘랑 똑같지 않으니까 하나만 더 올려볼게요. 알파의 7승 더하기 베타의 7승은 마이너스 8에다가 알파 4제곱 더하기 베타 4제곱 했더니 알파 4제곱 더하기 베타 4제곱도 똑같이 아이고 내가 잘못 썼었네. 얘는 마이너스 16이었어가지고 마 8 곱하기 마이너스 16이어서 128 똑같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멈추셔도 돼요. 왜? 우리는 자연수 n의 최소값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n은 6이라고 하고 잡고 가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30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fx는 x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라고 했으니까 fx는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다 이렇게 써놓으시고 나서 원점에 대하여 대칭 이동을 했더니 gx가 되었다. 네, 그러면 이 gx는요 우리 대칭 이동에서 배웠습니다. x 앞에 마이너스 붙이고 y 앞에 마이너스 붙이면 그게 바로 대칭 이동한 거다. 즉 x에다가 마이너스 넣으시고 앞에다가 마이너스 붙여서 넘겨오시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b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잠깐 얘네들 축 먼저 구해주시면 x는 마이너스 2분의 a, 얘는 축의 x는 2분의 a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다시 읽어보면 방정식 fx는 gx,
서로 다른 두 실근 알파, 베타를 가지고 있다. 근데 지금 우리 함수 풀고 있잖아요. 방정식으로 해석하지 말고 fx랑 gx가 같아지게 하는 교점의 x좌표 알파, 베타라고 해석을 하자고요. 그러니까 이거 그래프 그려봐라 라는 거죠. 그럼 얘는 아래로 블록에다가 축이 x는 마이너스 2분의 a니까 축 먼저 그리시고 아래로 블록 이렇게 그리실게요. 그리고 나서 x는 2분의 a가 축인 gx를 그리시면 얘를 요거 이만큼 떨어뜨린 상태에서 이렇게 그림 그리시면 이게 gx고 요게 fx다라는 거죠.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a랑 2분의 a 더했더니 0 된다? 나누기 2에도 0이야. 그렇다는 건 x가 0인 y축이 이렇게 가운데에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x축은 대강 그려놓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교점이 얘가 알파랑 베타래요. 요 알파, 베타 찍고 나서 봤더니 hx라는 새로운 함수가 정의가 되어 있어요. 교점을 위주로 벌어지는 값에서는 fx만 남기고 그 사이에서는 gx만 남겨봐라. 즉, 요 사이에서는 gx 요것만 남기고 그리고 바깥에서는 fx 요것만 남겨봐. 그러면 이 보라색이 hx 될 거야 라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그림 그리고 나서 가나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hx는 h베타래요. 얘도 마찬가지로 얘 함수라고 줬었는데 갑자기 방정식이라고 언급했다라는 건 너 이거 함수의 교점으로 봐봐. 두 함수의 교점으로 볼 거야. 즉 y는 요 hx와 y는 h베타라는 어떠한 상수 함수와의 교점이 서로 다른 세 실근간 쓴다 했으니까 교점이 3개 나올 거야. 그리고 실근의 합, x좌표의 합은 마이너스 4가 되어야 해 라는 거니까 선생님 이게 여기가 h베타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쭉 그어서 이거를 이 값을 함수값을 갖는 상수함수 이렇게 그려주시고 나서 얘네들의 서로 다른 세 실근이었으니까 그림 그렸는데 운 좋게도 바로 세 개의 교점이 나왔죠. 그러니까 여기에 P 얘가 Q라고 두고 얘를 베타, 얘는 그죠? 베타라고 바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얘네 합한 게 마4야. P 더하기 Q 더하기 베타 합한 게 마4야 써놓고 넘어가실게요. 나 보시면 HX의 그래프 위의 점 중에서 Y좌표가 음의 정수인 부분이 지금 여기 있다라는 거죠. 걔가 점의 개수가 15개다. 그럼 음의 정수가 뭐 마이너스 1일 때 그거 보시면 선생님 교점이 2개가 생겨요. 한 쌍이 나와요. 마이너스 2도 2개가 나올 거고 마3도 이렇게 2개가 나올 텐데 15개라는 거는 방금 전에는 한 쌍씩 나왔는데 15개라는 건 여기 이 뾰족한 점에서 딱 하나 가져야겠다. 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7쌍이 나오고 여기에서 딱 하나가 나옴으로써 마이너스 1부터 마이너스 7까지 한 쌍씩 2개, 14개 나와야 되고 여기서 뭐가 되겠다? 한 개만 되겠다.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8 되겠다. 즉 H알파는 마이너스 8 되겠다라는 거죠. 그럼 이 H알파를 사실 잘 보시면 fx 위의 점이기도 하고 gx 위의 점이기도 하기 때문에 잠깐 f알파는 마이너스 8, 뭐 g알파도 써줘도 좋지만 f알파만 일단 써놓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거 다 해석했잖아요. 근데 갑자기 h2 값, h5 값 구하래요. H2, H5를 구하기 전에 X좌표를 다시 한번 찾아봤더니 싹 다 미지수야.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얘네 값을 알아야지만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생각해봤더니 우리가 지금 요 가날에 치우쳐서 못 잡고 있는 게 뭐냐면 2차 함수의 가장 큰 특징인 선대칭 도형이라는 걸 까먹고 있었어요. 포물선은 축이라고 하는 어떠한 직선으로부터 왼쪽 오른쪽이 똑같다. 이거를 함수 입장에서 보면은 축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같은 x좌표에 대응하는 함수값은 똑같다. 즉 함수값이 같다면 가운데 축이 존재한다.
라는 거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상 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fx에서 p랑 지금 베타가 위치가 똑같아요. y값의 위치가 똑같기 때문에 지금 베타 더하기 p 가운데 축 x는 마이너스 2분의 a가 있다라는 걸 쓰셔야 돼서 p 베타 더하기 p 더해서 나누기 2하면 얘가 된다. 즉 얘는 마이너스 a가 된다라는 거고, gx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q랑 베타가 지금 대응하는 y값이 똑같아. 그러면 가운데에 축이 존재하니까 q 더하기 베타 나누기 2가 2분의 a다. 그래서 이게 a다라는 걸 구하시면 더해볼게요. 요렇게 더하면 방금 전에 우리가 구했던 요 마사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마사 더하기 베타 했더니 그게 0이래. 어머나, 베타는 그러면 4가 되겠다라는 거죠. 그럼 이 베타는 사실 어디서 왔느냐? 이제서야 방정식 입장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fx는 gx를 만족하는 x값 중에 하나였으니 fx 빼기 gx는 0을 만족하는 해. 즉, 얘 빼면은 2x제곱 플러스 2b는 0 될 건데 얘의 한 해가 4로서 역할을 한다. 대입하면은 b는 마이너스 16 나온다.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16은 0이라서 다른 한글은 4 또는 마사가 되겠다. 작은 게 알파, 큰 게 베타가 되겠다. 그러면 사실 요게 h 마이너스 4 값이 마팔이 되겠다. 즉 마이너스 4 집어넣으면 될 거야. 마이너스 4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8 나와야 돼 라는 거니까 fx는 원래 x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16이었죠. 여기다가 마사 집어넣을게요. 마사는 16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16은 뭐가 돼야 하므로 이거 마8 돼야 하므로 a는 2가 된다라고 가주시면 거의 구했어요. 2x 마이너스 16 그리고 얘도 2x 플러스 16이기 때문에 선생님 방금 전에 요 알파가 요거 마4라고 했고 요거 4라고 했잖아요. 즉 마4와 4 사이의 값이면은 gx가 집어넣고 4랑 마4 바깥의 값이면 fx에 집어넣어봐. 그래서 h2 값은 마이너스 4랑 4 사이여서 얘는 g2 값으로 구하고 h5 값은 마4랑 4 바깥의 값이니까 f5 값으로 구해봐. 요거 두 개 더해봐 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집어넣으시면 2 마4 더하기 4 더하기 16이었고 얘 같은 경우엔 집어넣으면 25 플러스 10 마이너스 16이기 때문에 더하시면 35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답이 나오는 거죠. 풀이를 마치면서 선생님이 당부하고 싶은 거는 2차 함수의 중요성입니다. 2차 함수 자체로도 중요하지만 2차 함수를 풀면서 함수를 대하는 기본적인 애티튜드를 갖춰야 한다는 건데요. 뭐 예를 들어 함수와의 교점은 연립방정식의 해다. 그리고 2차 함수가 가지고 있는 포물선의 특징, 즉 선대칭 도형이기 때문에 축을 이용하는 이런 거 사실은 함수는 그래프를 통해서 많이 나타내기 때문에 도형의 성질도 어느 정도 알고 계셔야지만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면 지수, 로그 함수, 삼각함수, 도함수 만만치 않은 함수들이 많을 텐데요. 지금 고등학교 1학년 때 함수를 다루고 있지 못한다면 굉장히 힘들어질 거란 얘기겠죠. 선생님, 저는 함수에 함자만 들어도 머리가 너무 아파요. 괜찮아요.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아있으니까 선생님이 언제나 옆에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고1 해설 강의를 맡았던 이소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